FRB의 그 양적 통화 확대책, 그러니까 QE 정책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08년에 이제 2007년에 서프라임 론 사태가 나고 이어서 이제 그 2008년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거의 모든 미국의 금융기관들과 웬만한 대기업들이 거의 파산 위험에 빠졌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뭐 물론 이런 그 금융위기가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순식간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됐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전개가 됐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게 말씀을 드려보면, QE 정책이 이제 물론 그 미국에만 국한된 건 아니죠. 아까 질문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좀 더 이해를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 좀 이제 국한시켜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모든 뭐 은행이라든지 웬만한 동네 은행까지, 저축은행까지 뭐 다 줄줄이 망할 지경이고, 뭐 심지어는 뭐 미국을 대표하는 뭐 GE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데를 뭐 그런 그 자동차 회사들이나 이런 데들도 다 주택 모기지 대출 사업까지 해가지고 망할 지경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뭐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리만 브라더스 같은 이제 증권사들이라든지 AIG 같은 보험사라든지 거의 무차별적으로 미국의 그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붕괴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갑자기 그 금융 시스템이 탁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개인 입장에서 뭔가 금융 거래를 다 하고 계시죠? 대개 어떤 거래를 하고 계시나요? 예금을 하고 계시죠? 돈을 맡겨놓은 경우죠. 빌린 경우는 괜찮죠, 조금. 돈을 빌린 경우는 망해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 돈을 맡긴 경우는 이제 불안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쫓아가겠죠. 돈 막 빼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기 전에 빼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행태가 일반 개인들만 그러겠습니까? 누가 그런 행태를 더 할까요? 금융기관끼리도 그렇게 하겠죠. 금융기관끼리도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막 굉장하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 내부 정보는 자기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괜찮다라고 하는 금융기관은 자기가 돈 빌려준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금융기관 돈 빌려준 데 가서 다 빼버리려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이렇게 이제 갚아야 될 금융기관은 돈이 없잖아요. 단기 급전이 없잖아요. 단기 급전 그걸 유동성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게 급전이 그냥 아주 그 씨가 말라요. 아주 그냥 그 뭐라 할까요? 갑자기 그냥 뭐가 쫙 빠지듯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돈이 이제 안 돌아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부도나죠. 다 줄줄이 부도가 나, 연쇄 파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중앙은행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낼 권한이 힘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중앙은행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근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벌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중앙은행이? 돈이 가지고 있는 근거나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은행에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돈을 일단 찍어내요. 찍어내가지고 뭘 주죠? 우선 이렇게 안 망할, 이렇게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당장에 현찰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돈을 막 이렇게 공급을 해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단기 급전을 막 대줘요. 단기 유동성을. 1일짜리, 3일짜리, 7일짜리, 근데 길다라고 하면 15일짜리, 더 길다라고 하면 21일짜리, 한 달짜리, 뭐 이렇게 막 빌려줘요. 원래는 그 은행들끼리는 얼마를 어떻게 빌리죠?
하루짜리를 빌리죠. 콜 금리가 하루짜리예요. 원데이. 대부분이 하루짜리예요. 그냥 그날 은행 마감할 때 서로 이렇게 약간 대차의 그 차이가 나는 걸 은행들 간에 서로 이렇게 단기 급전을 주고받아가지고 조정을 하는 게 이제 콜 금리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올스톱하고 은행들이 전부 이렇게 파산 위험에 빠져버리니까 그 규모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을 못 해요. 금융기관들이 내가 지금 단기 급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못 해요. 왜 말을 못 할까요? 신용 떨어지니까. 저거 위험해. 나 위험합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공표하는 거다고 같잖아요. 그러면 나 위험합니다고 떠들어버리면 그 금융기관에 돈 맡겼거나 투자했던 투자자들이나 예금자들이 돈을 싹 빼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망해버려요. 그거 이제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급한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 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유 불문하고 그냥 막 단기 급전을 빌려주죠. 어느 은행인지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이제 막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그래서 이제 그 단기 유동성을 처음에는 막 FRB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돈을 넣어주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FRB도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막 찍어내. 그것이 이제 QE 정책이죠. 돈을 찍어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한 9천억 달러 정도였어요. FRB의 대차 대조표상의 그 자산 전체 크기가. 근데 순식간에 이게 2조 달러를 넘어버려요.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9천억 달러 했던 것이 한 2조 2천억 달러로 그냥 순식간에 폭증을 해요. 배 이상 늘어나 버리죠. 그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 단기 유동성을,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단기 급전을 막 그게 쏟아주죠. 대출 금리도 이렇게 굉장히 낮춰가지고 계속 이제 순식간에 그 기준금리를 5.25%인가를 0%까지 순식간에 내려요. 기준금리를. 그 다음에 그 은행들이 이제 필요할 때 자기가 그 중앙은행에서 급하게 돈을 좀 빌려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재할인율인데 급하게 빌려다 쓰는 것은 이제 은행이 좀 자금 관리를 잘못해서 급해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빌려다 쓰는 거라고 보고 약간 그거 이제 페널티 금리 비슷한 걸 그러니까 기준금리에 비해서 약간 높아요. 기준금리에 비해서. 근데 하여튼 이제 단기 급전을 이렇게 막 쏟아주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은행들만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증권사.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은 폭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히 이제 부동산 미국의 주택 시장이 이제 거품이 꺼져가지고 발생한 거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주택 모기지 증권, 그다음에 뭐 그 보험사 이런 것 그 AIG라든지 이런데 총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 문제가 되니까 특히 이제 그 MBS 증권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그 당시에 미국 가계가 한 8천억 달러에서 한 1조 달러 가까이 가지고 8천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2조 한 5, 6천억 달러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딱 그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미국 가계들이 순식간에 8천억 달러를 다 팔아버려요. 그럴 거 아니에요. 주택 시장이 거품이 꺼져가지고 이제 페니메이나 프레디맥이라고 하는 미국 연방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그 주택금융공사가 파산을 할 상태에 빠져버리니까 만약에 잘못 그 주택공사가 발행한 그 MBS 증권을 가지고 있다가는 이게 종이 조각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종이 조각이 되기 전에 먼저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미국 가계가 그냥 쫙 다 팔아버려요. 그 다음에 외국 이제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그 외국 기관들 또는 외국 정부들이 보유하고 있던 왠지 미 국채하고 거의 이제 미국 연방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거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미 국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미 국채보다는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높다라는 걸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안전하면서도 금리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지고 금융기관이 총체적으로 다 파산하는 지경인데 그걸 가지고 있겠어요? 팔려고 하겠죠. 근데 가지고 있는 규모가 엄청나죠. 2조 5, 6천억 달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막 팔아 제끼는 거예요. 외국 이제 정부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순식간에 막 2조 5, 6천억 달러가 2조 2천억까지 그냥 순식간에 줄어버려요. 막 투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막아야 되겠죠. 누군가 받아줘서 이렇게 폭락하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럼 누가 받아줄까요? 누가 돈 있어야 받아줄 거 아니에요. 받아줄 때라고는 FRB밖에 없어요. FRB가 어떻게 받아주죠? 예? 그렇죠. 돈을 찍어서. 그게 QE 정책이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QE 정책은 단기 급전 대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투매가 발생하는 그런 그 증권들을 사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뭘 투매를 하죠? 미국 국채를 막 팔아 제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톱을 걸죠. 전부 G20 다 모아가지고, 야, 좀, 니네들 미국 망하면 다 니네들도 같이 망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니네들 가지고 있는 국채나 이런 것은 MBS건 대통령 팔지 말아. 대신에 니네들 그때는 달러가 이제 글로벌하게 국제적으로 안 돌 거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이제 씨가 마를 거 아니에요, 돈이. 그러니까 달러는 내가 찍어서 줄게. 그렇게 했을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이른바 통화수합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원한다라면 다 달러 줄게. 그럼 그 대신에 팔지 마. 그러니까 안 팔았어요, 국채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그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붕괴되는 걸 막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파국적인 상황이 뭐 숨 넘어가는 상황이 수습이 되니까 어느 정도 조금 수습이 되는 이제 상태가 이제 좀 이제 됐죠. 뭐 2009년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런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은 이제 벗어났다라는 이제 느낌이 오죠. 뭐 그때는 이제 FRB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어느 정도 그 파국적인 그 상황이 수습됐다라는 건 첫째는 뭐죠? 단기 급전. 그러니까 내 돈 날아가는 거 아니냐고 돈 빼가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진정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은행들 간에도 서로 이제 돈 빼가려고 하는 것, 금융기관들 간에도 그 돈 빼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수습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이제 급전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급전을 대규모로 막 이렇게 공급을 해줬는데 그것들이 이제 줄어들고 이제 문제는 이제 뭐가 될까요? 그 다음 문제는 당연히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어떤 이제 문제가 되죠? 실물 경제가 안 돌아가죠. 불경기가 불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FRB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계속적으로 금융시장 상황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불황을 막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숨 넘어가는 그 파국적인 상황을 모면했기 때문에 단기 급전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단기 급전은 이제 대신에 이제 불경기, 불황으로서 이제 혼란에 빠지는 이제 막 엄청난 실업이 폭증을 하고 하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정책, 막으려고 하는 정책을 펴겠죠. 그럼 돈을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까요? 단기 급전에 대줬던 것을 이제 줄여가고 그 돈, 회수한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불황을 막을 수 있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어떤 그 조치를 취하겠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일단은 FRB가 할 수 있는 기준금리는 0%까지 이미 내려버렸어요. 마이너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돈 빌려가시는 분, 제가 100만 원 빌려가면 1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빌려가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수단은 뭔가요, 이제? 예전에도 이제 아마 이 공부방이나 경제 한방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중앙은행이 그 통제하는 기준금리라는 것은 정책금리라고 그랬죠? 이 기준금리는 뭐죠? FF 금리고 한국은행 같으면 콜금리고 그렇죠? 그렇죠? 이건 어떤 금리라고 그랬죠? 단기 시장의 금리라고 그랬죠? 단기 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금리는 1년 미만에 보통 대체적으로 한 일주일 이내에 단기 금리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다 거기에 연동하죠. 그 기준금리에 이제 CP라든지 15일짜리, 30일짜리, 3달짜리 그런 여타 금융 상품들도 다 거기에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신용금융 상품들도 거기에 연동하죠. 그러니까 이런 단기 금융 시장을 조절하는, 통제하는 금리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장기 금융 시장, 장기 시장. 이제 기업은 보통 경기를 부양하려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기계도 사고 사람도 채용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용이 늘어나고 이렇게 경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이 투자는 어떤 기준으로 하죠? 한 달 보고 사업성을 평가해서 이렇게 하나요? 되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보통 한 3년, 5년, 10년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그 기간, 이른바 중장기를 내다보고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해서 투자를 결정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이 이렇게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은 어떤 자금이죠? 중장기 자금이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이런 단기 자금이 아니죠. 5년 내다보고 사업을 하는데 일주일짜리 자금을 일주일마다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이제 자금을 이렇게 조달해서 하는데, 그러면은 기업이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려면은 이 장기 시장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죠. 근데 이 장기 금융 시장은 FRB가 통제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금융 시장 자체의 시장 금리예요. 단기 금융 시장은 정책 금리 시장이죠. FRB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러나 이 장기 금융 시장은 시장 금리예요. 시장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되는 거죠. 인플레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FRB가 이제 그 기준금리를 낮추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은행들을 통해서 대출을 확대하라고 이렇게 해도 은행들은 이미 움츠러들어 있죠. 자기들도 지금 망할 판국에 자기들도 지금 급해가지고 있는데 기업한테 대출하는데 저 기업이 지금 망할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대출해줘가지고 그 부실되면 이제 네가 왜 또 그런 잘못된 대출에서 또 이렇게 채근당하고 자기도 망한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부양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른바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안 먹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전통적인 이제 이른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으로 안 되면은 이른바 그 교과서에 없는 비전통적인 수단으로를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중앙은행이 투자자가 돼가지고 직접 장기 증권 시장에 가서 직접 돈을 갖다가 쏟아 부은 행위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 장기 국채 10년짜리 장기 국채를 이제 국채 시장에 가가지고 FRB가 다른 일반 개인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들처럼 똑같이 가서 달러를 찍어가지고 가서 장기 국채 10년짜리를 사버려요. 그러면 그 시장으로 달러가 공급이 되죠. 그렇죠? 그럼 공급이 된 달러가 이제 국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FRB 국채를 팔고 달러를 갖겠죠.
그럼 달러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이 사람이 뭔가를 하게 또 다른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럼 뭘까요, 그게? FRB 의도는 주식도 사고, MBS, 주택 모기지 증권도 사고, 무슨 기업의 회사채, 장기 회사채도 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 들어가고, 주택시장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서 부양을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양적 통화 확대책이라는 게, 이제 직접 FRB가 투자자처럼 시장, 장기 금융시장에 가서, 증권시장에 가서 투자자로서 직접 증권을 사버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채를 사지만 뭘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FRB가 주식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한 달이 건넜다 뿐이죠. 또 FRB가 직접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도 한 달이 건넜다 뿐이죠. 명목은 국채를 사는 거지만 실제로는 주식을 사고 미국 기업의 회사채를 사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을 이렇게 떠받치고 하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9년 3월에 발표한 이른바 첫 번째 QE 정책의 이제 내용입니다. MBS 증권을 국채 장기 국채를 장기 국채하고 MBS 증권을 합쳐서 한 1조 2,500억 달러를 이렇게 산다라고 발표를 해요. 이게 이제 1차 대책이에요. 그 양적 통화 확대책의 그 의도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실제 경제 어떤 금융 위기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그 현상과 거기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FRB라든지 이런 중앙은행이 양적 통화 확대책이라는 걸 통해서 그 대응을 하려고 했던 그 의도나 의미를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번 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이른바 경기 침체에 빠지는 걸 이게 좀 막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워낙에 충격이 커가지고 뭐 그 FRB가 달러를 찍어가지고 양적 통화 확대책을 했고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재정 적자를 내면서 경기 부양을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좀처럼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물론 이제 그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건 막았죠. 그런 점에서는 성공했죠. 그러나 이제 경기를 이렇게 그 불황에서 이렇게 이제 좀 떠받쳐서 이렇게 그 회복시키는 것은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고 하니까 이제 2010년에 여름에 다시 미국 경제가 가라앉네 뭐 더블 디비네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한 번 더 하죠. 이른바 QE2 정책을 한 번 더 하죠. 그때는 이제 미국 국채를 6천억 달러를 이제 더 매입을 하겠다. 1년 정도 기간 안에 6천억 달러를 더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죠. 매입을 하는데 매입하는 자금은 추가로 이렇게 뭐 달러를 뭐 찍어내는 뭐 그런 뭐 돈으로 더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기존에 매입했던 그 국채라든지 MBS 증권 같은 경우는 만기가 돌아오면 그 돌아온 그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FRB의 대차 대조표가 이제 이른바 QE2를 하고 난 후에 아까 처음에 9천억 달러 했던 것이 1차 QE 정책을 하고 나니까 2조 한 2천억 달러 됐고 또 이제 2차 QE2를 하니까 2조 한 8, 9천억 달러로 이게 또 커졌죠. 돈을 찍어냈으니까. 근데 QE2를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이게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이렇게 잘 안 나타난다. 그래서 2011년 작년에 이제 유럽발 채무위기가 더 확대되고
또 미국 경제도 다시 가라앉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미국 신용 등급을 하나 깎았잖아요, S&P가. 그래서 이제 그때 내놓은 게 뭘 했죠? QE 이제 3는 아니었지만 QE 2.5를 했죠. 이른바 이제 그 트위스트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른바 이제 기간 연장책, 채권 그 기간 연장책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미국 FRB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이제 국공채들이 많죠. 많은데 이제 10년짜리를 가지고 있어도 9년이 경과하면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죠. 이런 단기 채권들 있죠. 단기화된 거. 아니면은 실제로 단기 1년짜리나 뭐 6개월짜리 이렇게 단기 국공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10년짜리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뭐 7년짜리 가지고 있는 거, 5년짜리 가지고 있는 거, 여러 종류, 만기가 여러 종류의 국공채를 가지고 있겠죠. 트위스트 오퍼레이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단기 증권을 팔고 그 판 돈으로 기간이 긴 장기 증권을 더 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FRB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국공채 채권의 만기 처음에 평균 만기가 예를 들어서 3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3년을 한 5년이나 6년으로 늘리겠다라는 거죠. 보유 채권의 그 포트폴리오 만기 구조를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트위스트 오퍼레이션의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했어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 이거예요. 트위스트 오퍼레이션은 이제 한 4천억 달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새로 돈을 찍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이제 있는 돈 이게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 증권 중에서 일부 만기가 짧은 증권을 팔고 그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추가로 달러를 찍어낸 건 아니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경기 부양 효과가 없어서 또 이제 이번에 이른바 QE3를 발표를 했죠. QE3 발표 내용은 뭐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 QE2까지는 주로 이제 미국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그러니까 QE1 때는 장기 국채하고 모기지 증권을 특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투매를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모기지 증권에 투매가 집중됐었죠. 그래서 그걸 떠받치려고 모기지 증권을 한 9천억 달러를 그때 초창기에 그 QE1 때 샀어요. 그다음에 장기 국채는 한 3천억 달러 정도만 샀어요. 근데 이제 QE2 때는 확 달라졌죠. 장기 국채를 6천억 달러 이렇게 산 거죠. 그다음에 이제 트위스트 오퍼레이션은 이제 4천억 달러 이제 중장기 국채를 이렇게 사는 걸로 하고, 이번에 QE3는 이제 다시 MBS를 산다 이건지. 지금 MBS 투매는 아니지만 이제 주택 시장이 계속 침체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미국 주택 시장을 이렇게 다시 좀 띄워보려고 이제 MBS 증권을 이렇게 매달 400억 달러 규모로 무기한으로 이렇게 사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기한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이제 강조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트위스트 오퍼레이션이라든지 QE2에서 이제 매입하기로 했던 거, 그걸 합쳐보면은 이제 한 850억 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뭐 추가로 달러를 찍어서 사는, 지금 이 MBS 매달 400억 달러는 추가로 달러를 찍어서 사겠다라는 거죠. 이건. 그리고 이제 QE2라든지 그 트위스트 오퍼레이션에서 사겠다라고 한 것은 이미 이제 그 찍어낸 달러를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올해 한 850억 달러가 된다 이거예요. 그 규모가. 요것은 새로 달러를 찍어내 가지고 사는 건 아니죠. 기존에 이미 이제 찍어낸 이렇게 달러를 가지고 다시 되사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추가된 것은 이 매달 400억 달러를 더 찍어 가지고 사겠다는 MBS죠. 그 다음에 이제 제로금리 정책을 이제 2014년 말까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6개월 더 이제 연장한 거죠.
2015년 여름까지로 더 늘린다. 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뭐, 이게 이제 QE3 정책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QE 1, 2, 3하고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서부터 이렇게 QE3에 이르기까지의 경제적인 어떤 그 흐름하고 그 매칭시켜서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셨나요? 시켜서? 대충 이제 그 QE 정책이 이런 겁니다. 궁금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첫째는 뭘까요? 왜 QE 정책이 안 먹힐까? 왜 효과가 없을까? 근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표현이 조금 이렇게 이제 좀 그렇습니다만, 뭐 FRB 뭐 버냉크장이나 FRB의 상당수 뭐 이제 위원들이나 뭐 전문가들은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거 안 했으면, 근데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요체가 뭐냐면, 그거 안 했으면은 더 나빠졌다라는 거죠. 그거라도 했으니까 덜 나빠졌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여튼 이제 일반 이제 그 사람들이나 또는 뭐 민간 사이드에서 보는 이제 그 어떤 기대, FRB의 그 QE 정책에 대한 기대치에 비하면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이제 느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주 시평에서도 이제 그 설명을 했는데 뒷부분에서 FRB가 이런 이제 정책을 동원해서 주가를 띄우고 뭐 주택 가격도 이게 그 띄우려고 하는데 FRB가 시장 경제라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죠?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지금. 만약에 FRB가 시장 경제를 믿는다라고 하면 무슨 말은, 시장 경제는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그 각 경제 주체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경제죠. 그런 믿음 하에서 지금 시장 경제를 유지해 오고 있죠. 근데 FRB는 시장 경제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믿는다라고 하면 시장 경제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것을 무리하게 인위적인 정책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거죠. 정당하냐 이거죠. 자원 배분의 왜곡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왜 미국의 주택 시장이 이렇게 계속 침체할까? 그건 가만 놔뒀으면은 시장 스스로가 충분히 가격 조정을 해서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더 이렇게 뭐 내려간다고 한다든지, 물론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손해가 더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격이 떨어지면은 손해만 발생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반대로 반대쪽에서 똑같은 그에 비례하는 상응하는 득이 발생하죠.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이 정도면은 내가 사도 돼 라고 하는 이른바 주택시장 활성화의 잠재 수요자들이 늘어나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저 정도로는 아니야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근데 그걸 FRB가 QE 정책이다라고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걸 막아버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장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저 정도 가격에서는 내가 사기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은 FRB가 아무리 뭐 QE 뭐 3가 됐든 뭐 100이 됐든 뭐 200이 됐든 이런 걸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가격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기업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FRB가 시장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그 의문이 하나 들고요. 물론 이제 지금 FRB가 아직까지도 미국의 금융시장이나 금융 시스템 또는 미국의 시장 기능이 그 스스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FRB가 미국의 금융시장이나 미국의 어떤 그 시장 경제가 아직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대야 된다는 거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렇죠? 내가 대학에서 경제학과 가서 보니까 케인즈 이론에 의해서 IS 앨런 곡선이 있고 경기가 나쁘면은 이자를 내리고 돈 좀 풀고 어떻게 한다더라. 그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실제 현실이 어땠다라는 걸 지금 제가 정리를 해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왔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건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다 이렇게 교과서 보고 내가 경제 전문가라고 떠들어서 한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한국 경제가 엉망인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죠. 내가 대학 교수야, 내가 무슨 박사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진정한 그 경제 현실과 이론 간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고, 실제 그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현실의 상황을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느냐, 어떤 상황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실제 효과적인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미국이 다 인정을 하고 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전에 2007년의 서프라임론 사태는 뭐였습니까? 다 뭐였죠? 투기 거품이 무너진 거였죠. 버블이 붕괴된 거죠. 거품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품이었기 때문에 거품이 꺼져야 되잖아요. 꺼진다라는 건 어디까지 꺼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식을 하고 하는 말이죠. 어디까지 꺼져야 될까요? 응? 그렇죠. 네, 답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반응을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아파트 거래가 없는 이유는 뭐죠? 아직도 거품이 덜 꺼졌다라는 거죠. 실수요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걸 떠받치려고 계속 돈을 쏟아부어요. 그러면 실수요자가 생겨날까요? 나라는 나라대로 망하죠. 경제는 경제대로 실수요가 없으니까 안 돌아가 버리죠. 그렇죠? 없는 돈을 빚내가지고 막 쏟아부으니까 나라는 이제 비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경제는 안 돌아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품이라는 걸 다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거품을 해소시키고 이제 정상적으로 실수요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유도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고 성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이제 출발점이죠, 그게. 그러면 FRB는 2007년, 2008년 서프라임론과 금융위기로 인해서 거품이 붕괴됐는데 그 거품이 어디까지 꺼지는 걸 이제 그 적정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느냐라는 거죠. 적정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만약에 이 정도까지 꺼졌다라면 적정한데 그 이하로 꺼지는 것은 이건 너무 지나친 거야 라고 하면 그때는 정책적으로 그걸 개입을 해서 떠받쳐도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죠. 근데 적정 수준에 아직까지도 가지 않았는데 만약에 무리하게 중간에 끼어서 그걸 떠받치려고 하면은 이건 잘못된 정책이죠. 오히려 경제 전체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FRB가 생각할 때 만약 거품이라고 말을 했다 이거예요. 인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꺼져야만 그게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고서 그런 정책을 하냐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 없다 이거예요. 오로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미국이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이렇게 나빠져가지고 실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불균형 상태다. 그래서 고용을 늘리기, 그래서 이렇게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품이 꺼지고 그래서 다소 그 꺼지는 과정에서 경제가 조금 침체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의 소득이 줄고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균형점까지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활성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고용이 늘어나고 왜냐하면 고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위치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안전망의 문제들, 이른바 실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사회 안전망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걸 그동안에 잘못해 와가지고 너무 그것도 지금 비투성이가 돼서 그걸 못한다 이거예요. 못하다 보니까 그걸 무리하게 FRB가 사회 안전망의 역할까지도 대신하는 무리한 정책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원래는 FRB는 거품이 다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그 거품이 없는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 정책적인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 거품이 다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입을 한다 이거예요. 왜 개입을 하느냐 하면은 미국 정부가 실업자들을 떠받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그동안에 잘못해가지고 너무 남용을 해가지고 엉터리로 해가지고 비투성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하게 그걸 대신해서 FRB가 정책적으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게 경제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데만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그건 뭐죠? FRB가 금융정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통화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뭘 대신해버리죠? 재정을 대신해버리죠. 재정을 대신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FRB가 니네들이 뭔데 오바마 정부에 재정을 대신하는 식으로 이렇게 돈을 찍어내느냐, 돈을 찍어가지고 재정을 그러니까 그게 그냥 어떤 정파적인 싸움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정파적으로 그냥 던진 말일 수는 있지만, 제가 해석하기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조급하다 이거죠. 왜냐면은, 사람도 중병을 걸려가지고 다시 그걸 치료해서 회복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경제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얼마 걸릴지는 이제 병의 상태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근데 무리하게 그 기간을 막 단축시키려고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단축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중병에 걸려가지고 아직 중환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니면 겨우 회복실로 온 사람한테 막 영양제를 줘가지고 일어서서 막 똑같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급증이다 이거죠. 왜 조급증이냐? 한 번 더 해먹고 싶다든지. 당연히 지금 FRB 의장도 내년에 임기되니까. 아니면은 자기 책임 안 지려고 한다든지. 이거 막 비난이 쏟아지잖아요. FRB가 저렇게 문제도 이런 거 제대로 이렇게 경기 부양도 못해? 라는 식으로 하고 막
압력을 가하잖아요. 그럼 그걸 좀 책임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무리하게 시간을 막 단축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한다 이거죠. 단축한다라고 그래서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없다라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죠? 시간 벌기용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시간 벌기용이다. 그건 실제로 미국 경제가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서 성장력을 키워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RB QE 정책이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왜 효과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그 경제 한방이나 그 공부방의 그 강연 녹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이제 QE 정책이 그러면 왜 효과가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레 공부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은 정책이나 대책을 쏟아냅니다. 한쪽은 나는 시장론자야, 아니야 나는 복지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정책 대책을 이야기를 해요 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부작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내 던지는 거죠. 그렇게 내 던지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이 정치를 대신 해주기를 바라냐. 절대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정치 해결 못 한다 이거. 직접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